안녕하세요. 강한 녀석들입니다. 꼭 긴장의 끈을 놓고 뭔가 느슨해하고 나른해질 때 그때 꼭 일이 벌어집니다. 시장 지금 거래대금도 양시장 합해서 한 6조 정도밖에 안 되고요. 한산한 모습 그리고 지수가 많이 빠지는 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죠. 별일 없어 보이는 우리 증시 이럴 때 뒤를 조심해야 됩니다. 시장 원달러 환율 한번 보실까요? 지금 직전 고점 넘어섰습니다. 연중 최고치 나왔습니다. 1330원 부근까지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의 오름세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별다른 일은 없어 보이죠. 예전처럼 코로나가 확산되는 모습도 아니고요. 그리고 코로나 여전히 확진 환자 수가 나온다 하더라도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 걸로 보이는데 과연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 시장 잠잠해 보이지만은 미묘한 변화들도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 시간 강한 녀석들과 함께 시장 분석해보면서요. 오늘은 또 금요일이죠. 다음 주를 내다보는 전략까지 강하게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책임질 세 분인데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신상원, 이정호, 윤겸 전문가 스튜디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장 준비되어 있는 강한 코멘트부터 보시죠. 네, 오늘의 강한 코멘트 화면을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신상원 전문가, 운전은 결국 연준이. 이종호 전문가, 지금 조정은 관망하는 조정. 윤겸 전문가, 오늘은 횡보장, 로봇, 전기차 충전 주목 이렇게 주셨는데요. 연준에 다시금 주목을 해야 되는 걸까요? 신상원 전문가, 운전은 결국엔 연준이 어떤 의미인가요? 네, 그제 이제 그 FOMC 회의로 이제 공개되면서 시장의 이제 해석이 좀 분분한 그런 분위기였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또 간밤 미국 시장에서도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제목을 먼저 이렇게 화두에 이제 해놓은 거는 어떤 그 뭐 매파적인 발언이든 또는 비둘기파적인 발언이든 이렇게 다 왈가왈부하는 게 있는데 결국은 시장의 방향은 우리 시장 참여자들이 움직이는 것들이 나타나면서 보여지지만 그 시동을 걸고 운전을 하는 그 움직임을 이끌고 가는 것은 연준의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얘기가 나와도 일단은 연준이 이제 9월에 그 FOMC 회의에서 그 금리를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서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운전대는 연준이가 잡고 있다. 연준이가 아니라 연준이죠. 네, 연준이는 저희 조카인데. 네, 그래서 연준이 그렇게 이제 뭐 결정만 하면 되는 건데 그 전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얼굴도 못 본 세인트루이스의 그 총재, 그 제임스 볼라드, 그분은 4%까지는 해야 된다, 강하게 해야 된다 이러고 또 어떤 분은 이 정도면 좀 충분하다, 너무 시장이 위축이 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의견들이 충돌한다. 근데 의견이 충돌한다는 거는 본인들도, 그러니까 거기 계신 분들도 이거를 결정을 섣불리 못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들이 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봐도 또 그렇게 이제 의견들이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좀 기업들도 좀 실적을 좀 하향을 하는 것도 나오고 그래서 이런 우려들이 지속이 되면은 서로 좀 눈치를 보게 된다는 것도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기업들이 대부분 어제 그 콜스라는 백화점 실적이 예상보다 많이 나왔어도 다음 그 목표를 좀 많이 다운을 시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위축된 그런 전망들도 나오는 걸 봐서는 조금 너무 그렇게 겁내거나 또는 이렇게 의문을 품거나 이런 거를 너무 그 깊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일단 9월 FOMC 회의 결과 나올 때까지는 천천히 기다리고 우리는 시장에 참여해서 방향대로 가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좀 모멘텀이 좀 필요한 시장이라고 계속 저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분들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안도 랠리 또는 서머 랠리 이렇게 해서 랠리가 조금 나오다가 지금 살짝 쉬어가는 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상황에서 어떤 모멘텀이 나올지 그거에 따라서 시장이 다시 한번 강하게 반등을 할지 아니면 이렇게 약하게 스물렁 이렇게 좀 올라갈지 눈치 보면서 갈지 그런 것들이 좀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섹터들이 좀 계속 순환하고 있는데 좀 지금 시장에서는 좀 안 움직였던 애들을 좀 눈여겨보던가 아니면은 한 1, 2주 전에 좀 강하게 움직였던 섹터들이 지금 또 다시 움직임이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좀 한번 불 붙었다가 좀 쉬고 있었는데 어제
유가가 조금씩 오르면서 미국에서도 신재생 에너지주들이 좀 반응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봐줬으면 좋겠고, 마지막은 좀 제가 재밌게 표현을 했는데, 뭐 그녀의 답장은 왔지만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대통령께서 광복절 때 아주 담대하게 강하게 좀 제안을 했는데, 네, 이런 지하에, 네, 근데 이런 지하에 하려면 빨리 답을 주던가. 지금 금요일이 이제 돼서 북한의 김여정 씨가 네, 대답이 나왔어요. 가차할 거 없다. 뭐 이렇게 상대하지 않겠다. 네, 뭐 그렇게 네. 상정하지 않겠다. 가치도 없다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지금 우리가 뭐 군사훈련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스페코나 빅텍이나 한일단조 등 같이 그런 방산주 그런 것들도 한번 좀 살펴보는 한 주를 좀 다음 주 이렇게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김여정의 그 멘트 때문에 저는 오늘 윤겸 전문가님의 또 의견도 궁금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9월에 FOMC를 좀 기다리게 되는데, 현재 시간으로 21일에 결정이 됩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9월 22일 장 전에 아마 그 결정이 나오게 될 텐데요. 그 전까지는 이 연중 관련된 인사들의 말에 의해서 좀 영향을 받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증시에 보면은 참 재미있게 신성훈 전문가님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연준이가 조카 이름이라고 또 공개를 해주셨어요. 여기 보니까 뭐 덕선이 대모 대부 뭔가요? SW님 좀 혹시 신성훈 전문가님 아세요? 아니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네네. 제가 이제 공개 방송을 했는데 무슨 거기에 얘기예요? 이제 네. 그 데모라고 이분이 누군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네. 데모란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종목을 어제 공개 방송하고 오늘 아침에 그거 좀 보자고 했는데 네. 네, 그게 아마 수익이 나셨나 본데요. 아. 네, 데모 덕선이는 뭐예요? 덕신하우징. 아, 덕신하우징. 네, 근데 그거는 아직 네. 네, 저는 밀려 있을 텐데. 네. 응답하라에 나오는 그 여주인공이 덕선이 아니었나요? 그래서 네. 뭐가 있나 보다. 요즘에 신조어들이 하도 많이 생겼는데 제가 그 흐름을 좀 못 따라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어떤 게 또 신조어가 생겼나 싶어서 이렇게 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요, 맨 말미에 나왔던 그 북한 이슈 한번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 윤여정의 상당히 좀 날선 발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까칠한 그녀가 아닌가 싶은데, 이와 관련해서 방산주를 보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북한 관련해서 좀 모멘텀 플레이가 가능하다 하시면 청신호를 켜주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좀 일시적이지 않을까 뿐만 아니라 이제 워낙에 좀 반복되는 패턴이어서 투자 아이디어로 삼기에는 좀 매력도가 낮다 하시면 빨간불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세 분, 그리고 신상훈 전문가님도 함께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신호를 주세요. 네, 이렇게 세 분의 신호 알아보겠습니다. 신상훈 전문가는 빨간불을 주셨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은 청신호, 뭔가 좀 해봄직하다. 먼저 윤겸 전문가님, 해봄직하다 이렇게 보시나 봐요. 김여정 부위원장으로 뭐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뭐 부부장이죠. 부부장으로 알고 있는데 얘기하는 게 네. 무리하고 품격 없다라고 가차 없이 대응하겠다는 식으로 이제 발언을 하고 있는데 매일 일상적인 패턴이죠. 또 이제 강경하게 나간다는 뜻은 자기네들이 그만큼 여러 가지 부분이 불안하고 지금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포커페이스를 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이제 관련해서 방산 관련주는 봐야 됩니다. 또 이제 북한 이슈도 있고 또 방산 관련해서 수출 부분도 계속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또 우리나라 그 방산 관련해서 외국 그 국가들이 브랜드 이미지, 우리의 또 가성비 이런 부분이 이제 호재고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제 방산 그 외국 수출 부분 그런 부분 좀 지속적으로 본다고 생각하고요. 북한 이 부분은 항상 일상적인 반복이니까 좀 단기간 이슈가 아닐까. 그래서 노란불을 드렸고요. 양면성으로 좀 보자.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노란불을 주셨어요? 네, 네. 이정호 전문가는 그래도 해봄직한 종목이 좀 있다고 보시나 봐요. 네, 저는 빅텍 지수라고도 얘기하죠. 약간 빅텍이 차트를 보면 약간 어느 정도 조정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데,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 너무 변동성이 심한 종목이라 가지고 약간 북한에서 이슈나 이런 부분을 먼저 캐치하게 할 때 유용하게 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 종목이나 이런 부분은 해놓는 거는 장중에 대응할 때 편한 용도로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수준 모멘텀으로 영향받는 현대 로템이나 뭐 이렇게 사이즈 큰 종목군들 외에 뭐 빅텍, 휴니드, 스페코 이런 중소형주들 북한 이슈에 따라서 좀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이정우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토픽은 만약에 전문가님이 대응을 하신다면 어떤 종목 보실 것 같으세요? 저는 빅텍은 좀 많이 울거 먹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일단조가 좀 더 낫지 않나라고 한일단조. 생각을 하는데 한일단조가 실총이 좀 가볍다는 점이 좀 장점으로도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상훈 전문가는 이 9월에 FOMC 전까지는 약간은 좀 눈치를 보지 않을까. 결국엔 시장 향방은 9월 FOMC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여기에 동의하면 청신호, 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본다. 하시면은 빨간불 켜주시고 이와 관련된 부분들 코멘트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 전문가는 9월 FOMC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두 분은 나란히 좀 대체적으로 동의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정우 전문가도 그러면 9월 FOMC가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FOMC는 항상 중요합니다. 9월뿐만 아니라 항상 FOMC 일정은 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은 그 전에 뭐 잭슨홀 미팅이라든지 CPI도 9월에 그 전에 좀 나오게 될 거고요. 이런 것보다도 결과적으로 방향은 9월 FOMC가 잡는다 이런 의견이신 거세요? 아니요, CPI도 중요하죠. CPI는 미리 보는 FOMC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중요합니다. 그 일정들은 뭐 하나 빼놓고 뭐 간과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다 중요하다. 이정우 전문가님 의견은 이렇게 주셨고, 그리고 윤겸 전문가님은요? 네, 뭐 마찬가지입니다. FOMC도 중요하고요. CPI 지수도 중요하고 또 관련된 각종 지표들, 잭슨홀 미팅도 주의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변동성의 그 폭은 아마 나올 겁니다. 근데 그다지 뭐 아주 급격한 상승이라든지 급격한 하락은 아니고 그 부분에서 약간의 변동성을 이어가면서 제가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11월 초 중간 선거까지는 그래도 이 시장이 약간은 쉬어갈 수도 있지만은 점진적으로 그때까지는 좀 상승 뭐 흐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체로 의견은 좀 모아집니다. 두루두루 좀 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태리님께서 우문에 현답을 해주셨어요. 제 계좌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내 돈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 수익이. 시장이 어떻게 되더라도 사실 수익 내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그러면 다음 코멘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정우 전문가가 가져온 지금 조정은 관망하는 조정. 시장이 이렇게 옆으로 조정 장세의 흐름을 만들더라도 들어갈 좀 조정, 나올 조정, 관망할 조정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떤 액션을 취하지 말고 좀 지켜보자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네, 지켜보는 장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제도 드렸다시피 2480 코스피 기준으로 2480포인트 정도를 어느 정도 지지하고 반등이 나온다라면 좀 의미 있는 조정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만큼 요즘 시장이 어떻게 본다라면 지수는 그렇게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은 안 드는데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는 많이 오른 종목들도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부분이냐 아니면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이 약간 조정세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2차 랠리가 나오는 거냐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자리가.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마디가 2500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해드렸고 그 2500을 어느 정도 지켜준다라면 2600까지도 무난하게 올라간다는 게 저희 생각인데 한 번에 이렇게 탁탁탁 올라가는 부분은 거의 주식시장에서 많이 흔치 않다라고 말씀을 해드려요. 그래서 이런 조정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기간값이 필요한 조정이고 관망하는 조정이고 우리 투자자분들은 이 시간에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볼 필요가 있다. 교체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제가 그중에서 보는 거는 로봇 섹터 그리고 건설, 2차 전지, 반도체, 원전인데 로봇은 지속적으로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에서도 미국의 로봇 투자 벤처 캐피탈의 설립 검토가 나왔는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장 초반에 유일 로보틱스가 좀 반짝하는 모습세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제가 지속적으로 공개 방송에서만 말씀해 드렸었는데 왜냐면 이 종목 같은 경우 시총이 좀 작고 가벼운 종목인 특성상 방송에서 많이 언급을 안 해드렸어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요즘 트렌드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고 신규 상장하고 고가권을 돌파했을 때 그때부터 상승 랠리가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35,000원 정도를 돌파하는 모습이세가 나온다라면 지속적인 상승세가 나올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 있게 볼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강한 녀석들 전문가분들이 스튜디오 말고 공개 방송에서 알짜배기 정보를 주시나 봐요. 지금 좀 전에 이정호 전문가도 공개 방송에서 유일 로보틱스 관련된 이야기 해주셨다 하셨고, 게시판에 보니까 편백나무님께서 신상원 전문가님이 유일 로보틱스 34,000원에 매도 사인 주셨어요. 그래서 수익 잘 챙겼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는데, 신상원 전문가님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 편백나무님은 수익을 내면은 꼭 그렇게 기부를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오늘 이제 어머. 유일 로보틱스가 우리 네. 이정호 전문가님이 로봇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그쵸. 제가 또 힌트도 얻고 그랬는데, 로봇주 중에서 일단 뭐 더 좋은 회사도 있고 그럴 것도 있겠지만, 일단은 시세가 제일 빨리 나오는 게 우리에겐 좋은 종목이거든요. 근데 유일 로보틱스가 요즘에 가장 탄력이 좋아서 그거를 이제 어제 그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나눠서 이제 좀 수익을 확보하라, 이런 좀 조언을 드렸는데, 네, 다행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신상원 전문가님이 유일 로보틱스처럼 급등한 종목은 좀 분할 매도 전략이 적당하다고 보시는 것 같고, 이정호 전문가님도 비슷한 의견이세요? 유일 로보틱스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평단가가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4만 원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그러면 뭐 수익률적으로는 한 50% 정도는 보고 있는 일찍 종목 중 잡으셨어요? 네. 그러셨구나. 그래서 더 좋게 보시는 4만 원 정도까지도 가능하다. 그 밖에도 이정호 전문가는 뭐 휴림 로봇이나 로보티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을 지난 7월 이 하반월에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수익 지금 잘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봇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볼게요. 윤겸 전문가님 로봇 쪽 어떻게 보세요? 네, 눈이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미래산업 정책이고요. 정부 정책주고요. 그 이제 갈수록 이제 인구가 감소가 됩니다. 이제 산업 현장에서는 또 이제 그런 인력의 대체로서 로봇을 많이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이제 우리 일상생활, 우리 가정에서도 이제 로봇을 찾는 시대가 됐고 그런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로봇은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멀리 보고 접근하고 그 안에서 이제 옥석거리기를 잘 해야겠죠. 그렇게 대응하시면은 충분히 수익 부분을 이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들어서 이정호 전문가는 로봇, 건설, 2차전지, 반도체, 원전 이렇게 주셨는데 2차전지 섹터가 한동안은 좀 조용하죠. 2차전지 지금은 쉬는 구간이고 좀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지, 나머지 두 분 2차전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궁금합니다. 소부장 그리고 셀업체들이 주가 움직임이 좀 다를 거다. 그러면은 노란불을 주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다 좋으면 청신호,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오랜 기간 쉬어갈 거다, 기간 조정이 이어질 거다 하시면은 빨간불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상원 전문가, 윤겸 전문가 2차전지에 대한 의견 질문 드렸는데요. 보겠습니다. 신상원 전문가보다 윤겸 전문가님이 먼저 좀 세팅을 해주셨는데 청신호를 주셨어요. 2000 전반적으로 좋게 보시는 거죠? 네. 어차피 지금 이런 이제 베어마켓 랠리장에서 가장 그래도 우리가 이제 주도주 전 시간에도 이제 언급드렸지만은 신조 태조 이방원에 들어가는 2차 전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물론 이제 약간의 이제 쉬어갈 수도 있고 약간 조정 국면이 있을 수 있지만은 결국에는 2차 전지가 하반기에도 어느 정도 주도주로서 섹터 부분을 이끌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연구 개발 및 투자 이런 부분이 계속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도 미래 산업 정책이니까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도 이 사업 초기에는 셀이 잘 가다가 한동안은 LNF나 에코프로비엠 이런 종목군들 갈 때, 또 이렇게 양극재 갈 때, 동박 쪽 갈 때 이렇게 이 흐름이 조금씩 바뀌잖아요. 윤겸 전문가님은 어떤 쪽이 매력적이라고 보세요?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게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님 말씀에도 골고루 그렇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전략적으로 또 분석하면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두루두루 보자. 네, 네. 신상호 전문가님은 2차 전지 역시 좋게 보시는 거네요. 네, 2차 전지 계속 잠깐 쉬긴 하더라도 계속 또 장기로 봐도 성장할 섹터이고, 또 미국에서 그 인플레 감축법 나오고 나서도 다른 것보다도 2차 전지는 좀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또 LG엔솔이 일단 잘 움직이면 같이 좀 쉬엄쉬엄 하더라도 계속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을 기준점으로 이렇게 봐주셨네요. 그래서 이정호 전문가가 준비해온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견이 없습니다. 로봇이나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계속 좀 잘 가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시장의 조정은 좀 지켜보자. 때가 되면 방향을 잡을 거니 지켜보자. 이렇게 봐주셨어요. 그럼 마지막 코멘트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윤겸 전문가가 가져온 코멘트가요. 오늘은 횡보장 그리고 로봇 전기차 충전 주목 이렇게 주셨어요. 이 코멘트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네. 뭐 지금 요 며칠 사이 조금 쉬어가는 정거장에 잠시 내려서 간식도 먹고 조금 커피 한 잔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출발을 기다리는 그런 장이 아닐까 이렇게 표현을 좀 드리고 싶고요. 좀 환율이 약간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미국에서 이제 인플레이션 연준에서 이제 언급이 그 언급한 횟수를 보니까 108번 정도 나왔다 그러네요. 뭐 일종의 뭐 불교의 108번뇌 같은 그런 수치가 좀 일치되는데요. 여하튼 이제 금리 인상 부분에서 또 매파적인 발언도 나오고 이런 부분이 또 환율 부분에 연관돼서 환율이 좀 상승하지 않나. 환율이 상승되면 이제 수급 부분, 외인의 수급 부분이 또 가장 영향이 이제 미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 며칠 사이 환율이 약간 올라가면서 수급 부분 또 상승 부분이 약간 주춤하지 않나 뭐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요. 미국의 이제 7월 경기 선행 지수가 좀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하락 지수가 나왔습니다. 이제 침체된다는 좀 우려 부분도 좀 이렇게 섞이면서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게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이제 시장 증시 상황이 뭐 어떠한 이제 내성 맷집 아주 메가톤급 악재도 지금 이렇게 또 바닥을 딛고 올라서고 있고 또 누누이 기들이지만 11월 중간 선거까지는 어떻게 좀 이렇게 완만한 베어 마켓 랠리가 이어질 거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큰 시장 미증시에 아주 큰 영향, 악영향은 없을 거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지금 미국과 대만 간의 이제 무역 투자 공식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게 좀 증시의 또 변수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또 이에 따라서 좀 중국이 무력 시위를 좀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그 투자 관련 내용들이 좀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반도체 부분. 중국이 이제 TSMC, 그 대만 반도체 비메모리 기업의 좀 의존도가 좀 높거든요. 이 이제 무역 협상 부분이 우리 이제 국내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쪽에 어떤 흐름과 어떤 방향과 결과가 줄지, 영향을 줄지 이것도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방금 전에 다들 이제 전문가님하고 이제 토론 얘기를 나눴는데 로봇 지금 테슬라에서 또 인간 로봇을 또 개발해서 키가 뭐 175 정도 되고 뭐 중량 이렇게 해서 로봇도 출시를 하겠다 또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봇주는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적으로 아주 밝은 섹터 종목이니까 그 안에서 또 이렇게 등락과 눌림목이 있으면 잘 이렇게 접근하셔서 분석하셔서 수익을 좀 이어가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좀 유럽 증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이 지금 역성장하는 그런 지표가 좀 나왔습니다. 이제 G7 그 결과에 의해서 첫 두 자리 물가 지수가 좀 나와가지고 유럽 증시도 약간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좀 어려운 국면이 좀 접어들고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환율이 좀 상승을 해서 좀 며칠간은 어떻게 보면 이제 8월 말까지는 이렇게 상당히 좀 7월, 8월 초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쉬어가는 행보장이 아닐까 좀 하반기에는 8월 하순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반도체주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삼성 하이닉스도 지금 반도체 하반기 지금 수요가 지금 급감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재고에 비상이 좀 걸린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도체주를 갖다 대장주를 보면서 관련 또 이제 중소 반도체 섹터 종목들을 좀 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계속 또 이제 로봇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현대차가 또 이제 미국에 투자사에 또 이제 설립을 하고요. 또 이제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에 좀 투자하려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은 상당히 좀 매력적인 섹터 관심 종목으로 계속 들고 가자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삼성전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완전히 이제 사면되면서 횡보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M&A 관련해서 이런 언급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체크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증시 변수로는 이제 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오페크 총장도 이제 더 이상 유가는 이제
크게 상승하지 않을 거다. 경기 침체 이거 예상 부분 때문에 좀 이제 내려온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하고 또 유럽의 이제 천연가스가 올라가는 양면성이 있다는 거. 이게 관련주에서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관심 섹터로 가져온 거는 로봇주 역시 현대가 미국에 투자한 부분. 그래서 이제 관심 있게 본 게 SPC 시스템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를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충전기 관련해가지고 SK가 이제 미국의 이제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기업을 갖다가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주로 LG 헬로비전, 아모센스, 원익 P&I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분석 좀 하시고 공부하셔갖고 여기서 좀 괜찮다 되는 종목들은 한번 좀 부분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8월 하순까지는 좀 조언을 말씀드리면 공격적인 매수나 공격적인 진입보다는 좀 단타 트레이닝으로 만약에 접근하신다면 그렇게 접근하시면서 하반기 8월 하순까지는 이렇게 좀 쉬어가는 이런 전략으로 풀어가시고 또 9월 달은 또 새롭게 거기에 맞게 풀어가시면 어떨까 해서 정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루두루 미국 증시, 유럽 증시, 국내 증시까지 거기에서 좀 주목할 만한 부분들 하나씩 좀 체크해 주셨는데 테슬라에서 인간 로봇을 내놓는다고요? 뭐 어떤 기능이 있는 로봇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과 비슷한 175cm의 네. 키로수까지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그렇게 해서 인간 로봇을 이제 출시하겠다. 왜 필요한 걸까요? 그게 다양하겠죠. 산업 현장도 필요하겠고, 네. 또 이제 그게 필요한 요소에 쓸 수 있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도 이제 로봇 쪽으로 이제 한다. 진출하고자 그런 부분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로봇은 워낙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뉴스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이 시간에도 로봇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긴 시간 할애해서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시작할 때 원달러 환율이 오늘 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그래도 1320원대 중후반 정도는 유지되는 것 같은데 오늘 장중에 고점으로 연고점을 새로 썼습니다. FOMC 의사록이 매파적이었다. 그래서 달러 강세가 재차 시작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분석도 있는데 이것이 약간은 좀 현상을 보고 꿰맞추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던 게 의사록 공개되고 나서는 속도 조절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좀 비둘기파적인 멘트도 나왔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지금 페드워치 상으로는 6대4의 비율로 이번 9월에 0.5%포인트 인상할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더 많은데 원달러 환율, 달러 강세 왜 이렇게 좀 나오게 되는지 추가적인 상승을 예상하시면은 빨간불 켜주시고요. 여기서 좀 어느 정도 고점을 만들겠다 하시면 청신호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얘기 좀 나눠볼게요. 네, 세 분의 시각, 환율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이정우 전문가 좀 더 가지 않고 여기에서 좀 상단을 만들 거다. 청신호 주신 게 맞으시죠? 네, 맞아요. 네, 그렇게 보시는 이유는요? 지금 달러 강세가 지속될 것 같다는 생각은 계속적으로 들고 있지만 지금이 어떻게 보면 고점 부분이 아닐까. 저는 고점을 약간 1350원 가격대까지 좀 생각은 하고 있지만 지금 가격도 어떻게 보면 높은 가격대다라고 인식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환율이 높아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저는 이게 가장 키포인트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 아직까지는 지금 외국인들 수급이 별로 양호하지는 못하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이 환율 가격대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세가 계속적으로 들어온다라면 저는 어느 정도 외국인들도 인정하는 가격대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은 더 안 오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상단은 1350원 정도까지 열어두시고 그러면 지금 수급의 연동성은 조금은 좀 낮아졌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정우 전문가님은 그럼 환율 어떻게 보시는 거세요? 이정우 전문가님이 아니고 윤겸 전문가님이죠. 네, 윤겸 네. 전문가님. 지금 환율이 조금 또 며칠 사이에 좀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제 하반기까지는 이 기준에서 그다지 크게 큰 폭으로 상승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급격히 조정해서 내려오지도 않을 것 같은 여기서 약간 좀 횡보라든지 약간의 등락이 오고 가면서 일정 기간은 이 패턴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 연준의 긴축부는 발언 부분이 너무 좀 올라가고 약간 이제 발언이 이제 누그러지면 좀 내려오고 이 기준에서 조금 약간 변화가 있지 않을까. 큰 폭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엔 1300원 선 부분의 등락을 예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리를 올릴 거라고 알고 있었고, 이번에 FOMC 의사록이 사실 예상 밖에 큰 시사점이 있었던 그런 결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연일 상승하고 상승폭도 큽니다.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진 것도 아닌데 이번 주 달러의 강세는 왜일까요? 윤겸 전문가님. 네. 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연준에서 이제 긴축 부분 아까 전에도 제가 이제 부분에 영향을 코멘트에서도 받는다? 예, 그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이제 긴축은 해이죠. 금리 인상은 갈 수밖에 없고 어떤 지표 결과에 의해서 약간의 이제 뭐 금리를 갖다가 하반기에는 조정이라든지 낮출 수 있겠으나 현재 기조에서는 그래도 아직은 정점에 있을 뿐이지 뚜렷한 결과라든지 뭐 결과물이 나온 상태 아닌 상태에서 지금 가고 있다 보니까 환율 부분이 그래도 약간은 올라가는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FOMC를 앞두고서 이 연준의 스탠스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거다 의견을 주시는데 더 오르지는 않을 것 같고 이 근처 수준일 것이다 이렇게 봐주셨네요. 반면에 신상훈 전문가님은 좀 더 오를 거라고 보시나 봐요. 예, 빨간불이 됐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 첫 출연 때 환율은 1,340원이라고 그렇죠. 아예 여기서 말씀을 드려놓은 게 있으니까 환율 문제를 이 가격을 말씀하시면 저는 계속 빨간불을 누를 그대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네. 지금 앞에서 윤 전문가님이 되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상정인 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연준의 의원들이 비둘기파적인 말을 하긴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좀 뉘앙스가 조금 그런 게 일부러 비둘기파처럼 말을 하고 하는 짓은 매처럼. 그러니까 몸통은 비둘기인데 이 얼굴은 매가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달래는 것 같이 하지만 알고 보면 어차피 오르는 거, 금리가 오르는 것 자체는 그냥 매파적인 행동이거든요. 그냥 강하게 긴축을 그래도 한다는 건데 세게 100kg로 너를 때릴까 아니면 50kg로 때릴까 이렇게 조금 다루면서 길들이면서 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되게 표현을 하자면 그래서 달러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강달러를 지금은 약간 선호하는 기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연준에서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도 1,327원 이렇게 올라갔다 갔다 하는데 살짝 여기서 이제 잠재된 요소들이 좀 아까 김여정이 또는 뭐 푸틴이 네. 뭔가 한마디 하면 살짝은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1,350원 이런 데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요 정도에서 좀 멈추는 게 제 네. 개인적으로는 1,340을 안 맞춰도 좋으니 좀 진정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1,340원 얘기를 해주셨고 이종호 전문가도 1,350원 얘기해 주셨으니까 사실 여기서 업사이드가 뭐 크게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위쪽으로 좀 더 가더라도 한 이 정도 수준으로 전문가님들 보고 계시는데요. 그러면은 원달러 환율 관련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종호 전문가는 이 환율에 이 수급이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좀 제한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어제 원달러 환율이 10원이나 급등할 때도 외국인이 샀기 때문에 물론 오늘은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환율에 대한 내성도 어느 정도 생겼기 때문에 크게 시장에 좀 악영향을 미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나머지 두 분은 어떠신지 계속 달러의 움직임을 신경을 쓰면서 수급이 영향을 받을까요? 그렇다면은 빨간불을 주시고요. 영향받지 않는다. 원달러 환율 상승해도 수급 괜찮다 하시면은 청신호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윤겸 전문가는 그래도 수급에 영향을 덜 미칠 거다 이렇게 봐주신 거죠. 네, 뭐 아주 미치진 않겠지만은 조금 미미할 것이다. 약간의 물론 이제 환율이 뭐 여기서 더 급격히 상승하면 외인들의 수급이 조절이 있겠으나 이미 이제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외인들이 이제 6월달 시장에서 환율 관련해서 7월 뭐 한 초 중순까지 그런 그 환율 상승에 의해서 수급 부분을 갖다 조절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미 이제 그런 1차적인 시기는 마무리됐고. 또한 그 외인도 이제 전체적인 미증시의 이제 베어마켓 랠리 상승장에 의해서 더 이상 이제 뭐 수급 환율 가지고 수급을 갖다 크게 조절하는 그런 시기는 좀 지나서 같이 이제 미증시 상승과 함께 수급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좀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수급에는 어느 정도 좀 환율에 대한 내성이 생겼다 이렇게 봐주셨는데 신상훈 전문가님은 조금 다른 의견이시죠? 네, 살짝 비슷하지만 다른데 이제 환율이 좀 더 오른다면 외국인들이 뭐
조금 그 소극적 그런 게 나올 것도 같아요. 지금 오늘도 환율이 좀 오르니까 선물 매도 계약 건수 쌓이고 현물 시장에서도 좀 빠져나가는 게 좀 보이는데 네. 예전에 우리가 이제 이 급락이 나오기 전에는 한 1250선과 뭐 한 2600 코스피 지수하고 이렇게 좀 동조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갔었는데 지금은 지수도 한번 확 떨어졌을 때 1326원이었는데 지금은 올라오면서 이게 또 맞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환율이 좀 더 올라오면은 약간 그 외국인 스탠스가 좀 변화가 좀 이전과 다르게 살짝 미묘하게 나올 것 같아서 제가 항상 이제 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일반 투자자들은 이 환율 문제를 우리나라 시장에서 환율하고 또 외국인 선물 계약 건수를 좀 잘 봐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살짝 조금의 여유가 더 있을 것 같아서 좀 빨간불을 눌렀습니다. 네. 그래도 급격하게 영향을 미친다기보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미묘한 수급적인 변화는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두셨어요. 환율 얘기 나오니까 지금 게시판에서 보니까 집에 4달러 있는데 바꿔야 되냐고 이렇게 농담 섞인 이야기를 좀 올려주셨는데 바꾸시면 아마 수수료 감안해서 한 80원 네, 그 정도 버실 것 같아요. 안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멘트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요, 추천주들 어떤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지 티켓 현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지 캐스터입니다. 네, 강한 녀석들의 강한 녀석들 흐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약세입니다. 코스피는 어제 겨우 지켜냈던 2,500선에서 내려왔고요. 코스닥도 820선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3거래 연속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섹터별로 한번 살펴보시면요. 강원도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병했다는 소식을 동물의약품 관련주들이 강세 보이고 있고요. 폐배터리 관련주들도 오늘 강세입니다.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성일하이텍과 세비캠 등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아쉽게도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시장 상황 좋지 않음에도 토마토 티켓 우르르 쏟아졌기 때문에 다음 주를 한번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가별 토마토 티켓 보유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변을 둘러보지 않고 1위 왕자를 계속해서 지키는 유세벽 전문가 25장으로 1위 계속해서 지키고 계시고요. 이정호 전문가 그 자리를 노리면서 21장 되십니다. 윤겸 전문가 17장, 신기수 전문가 11장, 신상원 전문가 1장으로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강한 녀석들에는 또 어떤 종목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추천주들도 오늘은 관망세입니다.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단은 티켓 현황이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수익률 선양 동차발 강할 녀석들 알아봐야 되겠죠. 세 분이 골라오신 추천주 알아보겠습니다. 네, 화면에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신상훈 전문가가 CS 베어링 풍력입니다. 이정호 전문가 넥슨 게임즈 게임주 나왔고요. 윤겸 전문가는 원익 PN이 앞서서 살짝 힌트가 좀 나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또 충전 인프라 관련해서 묶이기도 하는데 그 가운데 신상훈 전문가의 CS 베어링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점 좋게 보세요? 네, 뭐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인플레 감축법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가 많이 움직이고 뭐 풍력 움직이고 태양광 움직이고 이렇게 좀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좀 조정 구간에 있는 거 그런 기술적 차트도 그렇게 보여지고 또 풍력 발전기 핵심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CS 윈드, 이 대주주인 CS 윈드가 실질적으로는 더 뭐 큰 회사기도 하고 그러지만 주가의 탄력성은 CS 베어링이 가장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단기 변곡점을 좀 돌리려는 그런 추세에 있는 것 같고 차트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오늘 밑으로 좀 내렸어도 좀 끌어올리는 모습도 있고 5일선을 좀 회복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요거를 오늘 좀 이렇게 저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쫓는 것보다 쉬고 있는 거를 잡는 걸 좋아하는데 어떻게 오늘 시장이 밀릴 줄 알고 제가 요거를 갖고 왔는데 좀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진입을 만약에 하신다면 현재가 이하에서 분할로 해서 진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한 15,000원 정도를 잡고 대신 좀 여유 있게 이게 탄력이 변동성이 좀 심합니다. 그러니까 손절가는 한 1,800원 잡고
진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인플레 감축법 수혜로도 이렇게 신재생 관련된 종목군들이 언급이 되는데, 그러면 기간도 좀 물들었을 때 노를 저어서 갈 만큼 좀 꽤나 빠른 속도로 이 목표가 도달 예상하고 계세요? 아니면 좀 진드간이 들고 가는 종목인가요? 이거는 좀 빨리 시세가 나오기를 바라고 바람이 좀 세게 불기를 바라고 가져온 종목입니다. 네, 순풍에 돛을 달고 빨리 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CS 베어링 나왔는데요. 그러면 신상호 전문가님, 전반적으로 풍력주에 대해서도 좀 비슷한 의견 가지고 계신 건가요? 일단은 이 바람, 그러니까 이슈를 탔기 때문에 네, 이 CS 베어링 외에도 뭐 유니슨이라든가 동국 SNC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 다 비슷하게 아마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주도해서 먼저 치고 나가는 게 이제 CS 베어링인데 얘가 먼저 이제 좀 세게 가, 뭐 한 10% 가면 뭐 유니슨이 한 절반 정도 따라오고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풍력 관련된 종목 CS 베어링 추천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는 게임주가 나왔습니다. 이정호 전문가가 넥슨 게임주 가져오셨는데요. 사실 게임주 내에서도 이렇게 주력으로 1군으로 보는 종목은 아니잖아요. 넥슨 게임주를 가져오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한테는 1군인 종목인데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이거를 7월 달에 26,600원 정도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았었는데 손절을 찍고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던 거 갖고 왔던 이유가 히트라는 게임 때문에 갖고 왔습니다. 근데 이 히트가 이제 곧 있으면 출시 예정입니다. 8월 25일 날 출시를 하는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좀 저는 기대를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출시를 맞춰 이제 거의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맞춰서 어느 정도 트레이닝을 한다라면 수익도 같이 챙겨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 히트1이라는 게임이 2016년 대한민국 게임 대상까지 수상했던 종목이고 작품성 그리고 흥행성까지도 동시에 인정받았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종목을 갖고 왔던 이유는 요즘 솔직히 약간 개별 장세의 느낌이 되게 강하다고 느껴요. 그래서 개별 호재가 있는 종목들이 어느 정도 수익권을 챙겨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갖고 왔고 목표가는 26,000원 정도 보시면 되고 손절가는 29,000원 정도 노리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신장 모멘텀 보고 있습니다. 넥슨 게임즈 8월 25일에 히트2가 출시된다고 하는데 이종우 전문가님은 개인적으로 실제 게임을 좀 잘 즐기세요? 게임 이제 안 합니다. 옛날에는 많이 좋아했고 한데 이제는 애 키우기가 너무 바빠가지고요. 게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쵸. 삶에 찌들다 보면은 이렇게 여가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좀 줄어들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예전에 좀 해보셨으면은 이 게임이 좀 성공하겠다, 안 하겠다 어느 정도 좀 감이 오세요? 네, 감이 오죠. 히트1이란 게임은 해봤었는데 이게 워낙 리니지 이전 시대의 모바일 게임으로는 거의 1등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시리즈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 폭발력이나 이런 부분은 강하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는 좀 제가 제 마음속에 1군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사우디 국부펀드에서도 넥슨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 관련해가지고 만약 네옴시티나 이런 부분을 했을 때 넥슨이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시나리오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게임주 같은 경우는 워낙에 신작 모멘텀 플레이가 뚜렷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이 컴투스도 서머너즈와 크로니클 발표되는 그 날, 디데이 날 막 크게 올랐다가 그리고 나서 시세의 연속성을 보여주지를 못한 케이스도 있어서 뭔가 이 날짜에 맞춰서 대응을 해볼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텐데요. 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접근을 한다면은 재료가 노출되기 전에 짧게 좀 수익을 챙기는 그런 전략인가요?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한번 상승 나올 때 어느 정도 꽤 큰 시세가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가격대를 보시면 어느 정도 매물대 하단 정도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일정이나 이런 거 볼 때 약간 차트도 같이 곁들여서 보는 방법이 저는 유용하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지금 같은 경우에 매물대 상단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갖고 온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넥슨 게임즈 현재 주가가 82,300원에서 주가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좀 의견을 주시네요. 그래서 오늘 게임주까지 체크를 해봤는데 좀 전에 육아 때문에 게임을 못한다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게시판에서 많은 분들이 좀 어느 정도 동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게임즈 좋아하는데 유세벽 전문가를 잡기 위한 한 방의 카드일까요? 이렇게 편백나무님께서 워낙에 저희 프로그램이 또 수익률 경쟁을 펼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의식한 뭔가 한 장의 카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겸 전문가의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종목 네, 원익 PN이 충전 모멘텀 이쪽 보시는 거세요? 네네. 아니면- 제가 아까 전에 이제 그 관심 섹터로 충전기 섹터 부분 말씀드렸는데 SK가 이제 그 미국의 아톰이라는 충전 관련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2천억을 들여가지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충전기 시장에 뛰어든 거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2차 전지 가는데 충전기 따라가야죠. 충전 사업 부분이 또 시장이 확대될 것 같고요. 좀 더 앞으로 성장 모멘텀이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돼서 오늘 원익 PA를 좀 들고 왔습니다. 이제 원익 PA는 이제 충전 전원 공급 전문 업체고요. 앞으로 이제 충전 시장이 어차피 확대되고 더 커짐에 따라서 최근에 와서 이제 월봉상 차트 보면 이제 2021년 9월을 기점으로 이제 최고점 41,900원을 찍고 약간 이제 계단식으로 좀 내려와서 지금 21,600원에 지금 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뭐 매출적인 부분도 뭐 그다지 나쁘지는 않습니다. 매출도 뭐 조금씩 늘어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저점인 구간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추세 전환 부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기업이 이제 M&A 관련해서 이제 여러 번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향후에 이제 M&A가 본격적으로 만약에 어떤 얘기가 나오거나 진행된다면 또 주가에 또 플러스되는 요인이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충전기 시장 산업 부분도 확대 상승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원익 PA인을 이때쯤에 한번 들어가면 어떨까라고 해서 추천 말씀드리고요. 진입가는 오늘 뭐 종가에 들어가시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한 24,000원까지 봐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평가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여유 있게 19,000원 잡고 19,000원이 무너지면 그때 한번 다시 저점에서 다시 한번 공략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추천 말씀드리면서 원익 PA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강할 녀석들 세 종목 추천주 알아봤습니다. 가격 전략 세 종목 한 번씩 더 말씀을 드릴게요. CS 베어링은 목표 주가 15,000원이고요. 손절가는 1,800원입니다. 그리고 넥슨 게임즈 제가 좀 전에 현재가를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현재가 2만 원대입니다. 22,700원대인데요. 목표 주가는 26,000원 설정하고 손절가 29,9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익 PN이는 오늘 장에서 지금 1.6%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 있네요. 21,600원권인데 목표 주가 24,000원 잡고 손절 라인은 19,000원 설정됐습니다. 추천주들 여러분들 성향에 맞는 종목 골라서 관심주에 넣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또 세 분과 함께 한 시간을 꾸려갔는데 굉장히 좀 빨리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상호 전문가님 하신다고요? 네, 오늘 4시 반에 오늘 이제 장 끝나고 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어떤 게 움직일지 다 함께 이제 뭐 오셔서 뭐 이렇게 차트들을 보면서 뭐 공부도 하고 뭐 즐거운 얘기도 나누는 시간 한 주 마감하겠습니다. 네. 신상원 전문가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4시 30분에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토마토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돼요. 차트와 또 앞으로 또 어떤 투자 전략 필요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나눌 예정이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봐드리는 시간 미스터 진단이 준비되어 있고요. 밤 9시에 함께 합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함께한 윤겸 전문가님 밤 9시에 또 출격을 합니다. 그리고 최인우 전문가도 이 시간 도와드리러 오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02-2128-3388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신청 받고 있습니다. 02-2128-3388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주가 이렇게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그 시간도 알차게 좀 써보시고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장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